자, 빈센트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읽기 전 과정에 나와 있네. 감자 먹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의 그림일까? 우리 한번 연상해 보는 거고, 감자 먹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고흐가 평소 예술에 대해 지니고 있던 생각은 무엇일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부분 같아. 그죠? 그래서 고흐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술이 무엇인지, 그 예술이 어떤 과정 속에서, 창작의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 오른쪽 제지연구, 편집글, 서간문. 편집글 우리가 서간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서간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서간체. 서간체를 사용하게 되면 진소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는 써놨는데, 서간체는 친근감이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자. 좀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요. 성격 고백적, 그 다음 설명적, 예시적, 설명, 그 다음 예시적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주제,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과 삶과 예술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 그러니까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삶과 예술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를 통해서 이 고흐의 예술관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고흐의 창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고요.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고흐의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 작품을 통해 이런 것들이 하나 예시입니다. 고흐 예술관과 삶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 잠깐 내 뒤로 먼저 들어갈게. 이거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걸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고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동생에게 그림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액자에 끼울 것을 부탁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 이건 표구죠, 표구 방법.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주고 있는 거지.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겪었던 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번 그림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번 그림은 그 전에 있었던 관례와 다르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독창적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어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본문 읽으면서 나올 거야. 이 편지를 참고로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감상하며 질문에 답해보자. 자, 우선 그림 한번 보시면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육체노동을 하는 농부들로 직접 땅을 파고 곡식을 뿌려 양식을 거두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고흐가 그림을 금색 액자에 끼워달라고 한 이유는 그림의 배경이 어두운 색이므로 그림을 끼운 액자의 틀이 밝은 색이어야 된다. 특히 그림자, 요 그림자의 색깔이 파란색 조를 띠고 있대요. 그림자가 이걸 띠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파란색이 아마 요 노란색 비슷한 것과 보색 관계를 좀 뭐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다음 고흐가 인물의 투박한 손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직접 땅을 파고 곡식을 뿌려 양식을 거두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육체노동을 정직하게 해서 얻게 되는 양식이죠. 그 다음 농민들의 삶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런 농민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이제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는 그림, 요것과 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투박하게 그린 모습, 요 두 개가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밑에 향수 냄새 여기 나오는 베이컨 연기, 감자 삶는 김, 감자나 퇴비, 그 다음에 거름 냄새, 이건 열거거든요. 이걸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향수 냄새가 또 대조하고요. 도시 숙녀와 꾀재재한 시골 처녀, 외투를 걸치고 교회 가는 농부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 이렇게 두 개가 대조돼서 바로 고흐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농부죠. 이런 것들을 통해 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삶의 진실한 모습. 요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고, 요것을 형상화시키는 게 바로 뭐다? 예술이라는 거지.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자, 읽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태우야. 고우는 발신인, 태우가 수신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지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내 생일에 건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안부 인사 잊지 않네. 그죠?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자,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여기에서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우의 성격.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그리긴 했다라는 걸로 그냥 끝내도 괜찮은데 마지막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기 때문에 유화를 요때까지 보내주고 싶었지만 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아주 정확하게 끝맺음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자,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의 창작 기법,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요. 됐죠? 그걸 바탕으로 창작한 이 그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그러니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겨우내. 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써놨어요. 리을 탈락. 가을 내내. 그래서 가은에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겨우내는 겨울 내내. 그죠? 겨울 동안에 계속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손과 머리가 아마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내라는 걸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머리와 손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나머지도 정성을 좀 들였겠지만, 자,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자,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유화에 대한 어떤 그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 여기선 고우겠죠. 서리법 아니겠어. 다른 말로 하면 수사 의문문. 의문문의 형식이 더 괜찮죠. 의문의 형식. 그래서 유화가 행하고 창조한 하나의 예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만큼 힘들게 창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전국연합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덕에 재로 지어진 옷. 요게 이제 창작의 고통. 요렇게 모의평가라든지 뭐 이런 전국연합에 나왔던 문제들은 저기 내신에 보기로 출제가 가끔 되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교과서 뒤에도 노신이라든지 이런 작품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중간.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은 그림이야. 자, 요거 표구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구. 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림이 잘 돋보일 수 있는지. 자, 그 다음 잘 익은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 됐죠? 밀밭. 밀밭이라는 것도 이제 노란빛이 띄는 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밭 이런 것들이 조금 짙은 노란색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방법이 이 그림을 돋보이게 만드는 표구 방법이에요. 이렇게. 됐지?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어두운 배경이나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때 배경이라는 거는 그림 자체 내의 배경이 아니고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그죠? 요 배경을 말하는 거겠지. 됐죠? 그러니까 고우는 요 그림뿐만 아니라 요 뒤에 나와 있는 배경까지도 예술의 하나의 연장선으로 봤었던 것 같아. 그죠? 자,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자,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 무엇이? 그 그림의 전체적인 색조 단어 꼭 찾아주시고, 자,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사실이지 사실.
실제는 존재하는 거. 실존, 실제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는 진짜 사실. 요걸 말하는 거야.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자, 그러니까 실제 현장의 빛이 마치 금빛 액자 테두리처럼 느껴졌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요거겠죠? 요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인 듯했다. 무엇이? 요 앞에 있는 그 그림의 내용들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있었대. 됐죠? 그 불빛이 관객에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여기에 있는 배경을 밝게 해주고, 됐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들, 됐죠? 모습을 이렇게 따로 그린 거야. 이 모습을 그려놓고, 됐죠? 이런 배경을 삼으면 이 그림에 좀 더 집중하고, 또 하나는 이 그림에 이 어두운 배경이지만 그것이 조금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볼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반복을 통한 강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든 돋보이게만 해야 한다. 됐죠?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고은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요 2차적인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죠? 뭐 제시문에 나오진 않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제발 이 말을 명심해 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러니까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인다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린다라는 이야기야. 요거는 그렇지. 좋아 보일 부분도 퇴색해 되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대리석처럼 지규 번지르르해 보이면, 아주 돋보이면, 여기는 앞에 이렇게 돋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누그러뜨려진다. 이런 얘기네. 자,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아마 보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술할 때 우리 파란색 옷, 그죠? 이렇게 입는 것들이 바로 지방, 노란 것들이 또 좀 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거 요약해 준 거지, 그지? 창작 과정에 담긴 고예술관, 기억을 되살렸다. 그 다음에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경험 바를 대상으로 했다. 경험. 그 다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예술작품으로 창조했다.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했다. 마무리까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했다. 창작 과정에 힘들었다. 뭐 이런 말이고. 감자 먹는 사람들의 표구 방법. 나왔네, 표구 방법.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다. 화덕 화연 회색벽 앞에 타오르는 불빛이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 장면에서는 사람들 뒤편의 화덕과 해벽 앞에 불이 사람들을 비추어서 사람이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인 듯 보였다. 됐죠? 그렇지만 그림에서는 화덕과 해벽 앞에 불을 그리지 않고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보듯 표현했다. 그래서 그림을 돋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그림을 금빛 틀에 끼워서 이 효과를 낸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금빛을 사용의 효과. 이건 본문에서 한번 읽었지, 그지? 실제 장면이 그랬듯 금빛 테두리에서 화덕의 불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도 밝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란 색조를 고려했을 때 금색을 쓴다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그림이 돋보이길 바라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농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에요. 이건 뒤에서 확인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문제는 뭐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풀 때는 항상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정오 판단 구간을 좀 나눠라. 정오 판단 구간.
경호 판단 구간은 요거는 문제 출제한 의도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번 볼게요. 글쓴이는 동생의 생일 선물로 유아를 보내며 편지를 썼다. 자, 유아를 보내며 앞에 봅시다. 자, 내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을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이날에 맞추어 요거를 보내고 싶었다라고 그랬으니까 못 보낸 거죠. 자, 우선은 뒷부분 유아를 보냈다라는 부분에 X가 맞춰질 겁니다. 됐죠? 그럼 동생의 생일 선물로 라는 부분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생일에 맞춰서 요 유아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죠? 요게 내 생일날에 맞춰서, 그죠? 이날에 맞춰서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생일 선물 자체가 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유아를 보냈다라는 거 우선 틀렸다라고 해주시고요. 동생의 생일에 선물이 될 수는 있었다. 이렇게. 글씨는 내일 대상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 대상을 직접 관찰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변화를 직접 관찰했느냐 또는 매일 관찰했느냐라는 정보가 제시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겨울 내내 이거 있었죠. 겨우 내에 머리와 손부분을 머리와 손부분을 그리는 동안 시간을 많이 들였다. 오래 걸렸다. 맞는 거 3번. 이렇게 그럼 정확한 출제 의도가 보일 겁니다. 그죠? 유아를 보냈니 안 보냈니? 요거는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이항 대립 이런 형태들. 그 다음 매일 대상의 변화를 직접 관찰했냐? 자,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이냐 아니냐 이런 단어를 집어넣는 거죠. 됐죠? 그런 거 판단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그런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우리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어제 A2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자,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것을 들고 갔다. 감자 먹는 사람들. 그것을 들고 갔어.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자, 요렇게 들고 갔고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겠대요. 그래서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한다라는 게 유아의 기법이겠죠? 밑에 써있네. 유아의 기법. 그리고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 친구한테도 뭔가 찾아갔어.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간 것도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노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과정 속의 고흐의 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요런 얘기가 있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쓰면서 거기에 풍화작용이란 단어가 있거든. 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배든 그 시인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들어갈 요 다른 단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막 찾았었대. 그것은 이 또 다른 고향이란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윤동주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풍화작용을 그대로 썼다고 해. 자,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지?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가고, 그죠? 한 사흘쯤 있다가 또 찾아가겠다. 그죠? 그 다음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해서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자, 이거 똑같네. 그 친구도 모델을 보고 그린다는 얘기는 그러지 실제 대상을 관찰하고 실제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자, 그러니까 요 얘기네.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히인 친구에서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 봐. 그죠?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겼다. 요거죠. 요거. 그걸 특별하게 여긴 거야. 왜 특별하게 여겼을까?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색과 소묘에 향상되었대 믿기 어렵다고 했지. 색과 소묘. 됐죠? 소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지, 그지? 사물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형태와 명암을 위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요 소묘라는 게. 뭐 단어 뜻도 한번 찾아주시고, 소묘에서 향상되었을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했어.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죠?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었는데, 그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 자,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관찰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에 부분에서도 그랬잖아. 머리와 손을 그리는데, 그죠? 머리와 손을 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가 색과 소묘에 향상되었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죠. 그 역시 모델을 보리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이건 그림을 통해서 나온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 나중에 우리가 작품을 또 한번 알려줄 거지만 박성룡의 과목이란 작품이 관찰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이런 걸 나타내는 시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점은 이거야. 뭘까? 나는 등불 아래 감자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 애쓴 거야. 아, 여기 나왔네요. 그죠? 요게 나의 의도. 됐죠? 창작 의도. 자, 등불 아래 감자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 됐죠? 요건 이제 접시는 먹는 것 이런 거겠고요. 그것을 땅을 팠다 라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 쓴 거야.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뒤로 나와.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다. 아, 이거네요.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 그렇지. 표시해볼까?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게 바로겠죠.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 삶 요거겠죠.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고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탄과 인정이니까 이런 삶에 대한 예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자,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창작 기법이겠다.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됐지. 본 그대로. 실제로.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해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자,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해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됐다.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했다. 이게 실제 현실이잖아. 그런 미묘한, 그죠?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 그럼 그 색을 또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이 색. 그죠? 거기에 향상됐다고 그랬으니 아마 고우는 이 색에 대한 부분이나 그 모습에 대한 걸 진짜 열심히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누더기. 그 다음 꾀재재한 파란 치마. 그 파란 치마가 꾀재재한 것도 표현했어야 되겠죠?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였거든. 두 개 대조가 되네. 그 다음 묘사.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 시골 처녀. 참모습은 사라져버리겠지. 그녀의 참모습은 뭐예요? 그렇지. 이 부분이겠죠. 작업복을 입고 들어온 농부는 작업복을 입고 들어온 농부. 이 농부? 그렇지. 그녀의 참모습처럼 이 농부의 참모습이 있을 거야.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 갈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러면 작업복을 입고 들어온 농부는 그렇죠. 이 농부의 참모습이야. 자, 그 다음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일 거야. 자, 이게 앞으로 고우가 생각하는 그림. 유화를 통해 그림이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예술의 어떤 방향성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시골을 그린 그림에는 바로 요게 있어야 돼. 베이컨, 그 다음 연기,
그 다음 감자 샀는 김 등의 냄새. 그죠? 열거죠, 열거.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래서 이성할 것도 없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지?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는 거야.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겠죠. 자, 밭에서는 미리 익어가거나 감자나 태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자, 향수 냄새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도시 생활 양식 대요법이에요. 서리법이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관례를 따르기보다 대상의 본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 고우다. 그래서 대상의 어떤 본질 요걸 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그 얘기가 나와 대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지. 농민이 도시인처럼 꾸민다면 참모습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농민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곱게 다듬기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진실되게 그려야 된다라고 본 거죠. 이게 고우의 예술관이다. 자, 그 다음 중간. 이 그림에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그래서 여기 내 그림,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쁘대. 여기 있는 포르티에라는 인물이 밑에 보시면 고우의 그림이 사무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그런 인물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뒤랑 리엘은 소멸을 중시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유화를 보여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 보여줘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라고 했을 때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소멸을 또 중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내 작품이 좋게 평가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기는 해. 고우라는 인물이. 그죠? 그런데 한 번쯤 보여줘야 된다. 왜?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돼.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야. 됐죠? 고우라는 인물은 어쨌든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삼진 않겠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소묘를 중시 않았지만 여기는 아까 기억나죠? 여기 색과 소묘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기에는 고우의 신념 바로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는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쓰지 않는다, 애써야 한다 이런 표현이야. 이거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조건문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아마 예술의 역할로 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그런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성찰.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걸 애쓰는 사람은 그렇죠. 예술가겠죠. 됐죠? 그 다음 밀레, 드구르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은 이런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누구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예술관이죠.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농부를 그리려면 되고 농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4. 지금의 화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이걸 본 거네. 농민들을 통해서 바로 이 진실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그들 밑에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 예술 등은 삶의 진실을 통찰하게끔 하는데 농민들은 삶에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럼 잡아. 이 삶이라는 걸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삶이라는 걸 통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예술이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자. 예술을 그러면 이 삶에 통찰할 수 있는 도구로 보자. 그러면 삶의 진실을 통찰할 수 있는 도구인데, 자, 중요한 건 이 농민들. 그들은 이런 도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생활 현장에서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민들은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감자 먹는 사람들에 담긴 고우의 예술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림은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이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고우의 예술관이었을 거고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그럼 뭘까? 그렇지. 그때 어떤 관례와 연결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양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관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됐죠? 자, 그 다음 끝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더 큰 것.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인 거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 그림이 마르면 그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 요거죠? 믿을 만한 의견. 그러니까 앞에 부분 잠깐 보시면 여기였었죠. 그러니까 고우의 작품을 어쨌든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우가 이런 노력을 들인 거잖아. 이런 노력을 들여서 독창적인 작품들 막 창작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니까 아마 객관적 평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도 나왔지. 잠깐만 볼게. 여기.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농부의 그림을 그리면서 부유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서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으니 아마 이 부분이 여기 연결되는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자,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부유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가난함이라는 것도 이겨내기도 힘들긴 할 거야. 뭐 먹고 살고 해야지 뭔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것에 좌절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걸 왜곡한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 됐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은 것들, 이쪽보다는 그걸 보는 게 낫겠다. 나무 같은 거 신념을 지켜서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6.25 전쟁 때 초상화 같은 걸 좀 그렸었거든. 그죠? 그렇다고 뭐 예술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 예술을 그릴 때 신념을 저버리고 아예 돈과 관련돼 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문제일 수 있겠지. 아마 여기선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지난 몇 년간 계속 유한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을 해야 돼. 굉장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힘들고 고된 작업이다.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져가서, 그죠?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물어봐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 여기 친구한테 그림을 들고 갔다, 그죠? 다시 찾아간다, 그죠? 여기서 마무리 손질할까 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여기.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본다라는 얘기가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있다.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됐죠? 너도 이 작품의 독창성을 볼 수 독창성. 바로 이거죠. 그죠? 관례를 따르지 않고 관찰과 그 농민의 삶을 진솔하게 그린 것. 그것을 독창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자, 잘 있어.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악수. 자, 이 작품 속에서는 뭔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 걱정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유의 내적 고뇌라든지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뭐 내적 고뇌는 막 깊이 있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습작의 과정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또 하나는 기대감까지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한번 살짝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쭉 풀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톡 남겨주면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줄게. 그 다음에 김광균의 노신과 노신, 그 다음에 뒤쪽에 종합 문제였나요? 소단한 평가 문제, 정진규의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 소리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미리 공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신경민의 감자 먹는 사람들 요게 있었는데 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에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작품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적인 것으로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요건 한번 영상 꼭 봐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참고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개지기지? 우선 하나, 요거는 반드시 듣고 요거는 3번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서 노신 그죠? 요건 2번째. 그 다음에 나이덕 그 작품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 그것도 2번째로 갑시다. 나이덕의 재로 지어진 옷. 됐어?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영상 듣고 코멘트 남기는 거 잊지 말고. 됐죠?